네, 안녕하세요. 네, 요번에 면역 관련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병과 방어작용,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1학기에서부터 쭉 배웠었던 인체 생리에 대한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마무리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전, 여러분들 굉장히 유전에 대해서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재밌는 영역입니다. 또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고 어쨌든 우리 면역에 대한 이 질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는 뭐 교과서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지만 조금 더 심화해서 흥미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 또 관련된 영상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그 영상과 더불어서 우리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시고 한번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면역 관련 질환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가 면역 질환이죠. 자가 면역 질환. 이거에 고통받으시는 분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저번에도 뭐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까 뭐 ABO식도 A형을 항원으로 인식했을 때 그래서 그 A 항원이 있을 때 베타 항체가 있어서 서로 어떻게 보면 그 항원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우리 몸이 체계화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혈액형의 피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걔를 공격했죠. 그래서 A형, B형은 당연히 공격합니다. 이런 것들 저번에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O형 같은 경우는 뭐가 없어서 항원은 없어서 항원에 어떻게 보면 ABO식 어떻게 보면 A형 항원과 B형 항원은 없어서 O형 피 같은 경우는 살짝은 수혈이 가능해요. 소량 같은 피가 정말 없을 때 소량 왜? O형 피에도 뭐가 또 있기 때문에 항체가 있기 때문에 그 항체가 또 공격할 수 있지만 소량 같은 경우는 또 희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O형 같은 경우는 소량 줄 수 있겠지만 AB형 같은 경우는 절대로 아무에게도 못 주는. 그래서 AB형은 AB형만 받을 수 있는 또 이런 원리들이 있겠죠. 그리고 A형도 그래서 AB형은 또한 소량씩은 조금씩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어쨌든 혈액형에 대한 원리들도 좀 다시 제가 좀 격가지로 빠졌지만 혈액형에 대한 원리도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자가 면역, 자기를 공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우리 몸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고장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바로 류마티스 증후군, 관절염. 관절을 뭘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 관절을 적으로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이 다 녹아버렸어. 관절이 없어져 버렸어. 진짜 끔찍하게 아프다고. 그래서 관절을 공격해서, 그래서 얘는 오히려 우리의 공격 무기가 오히려 적이 되는 거죠. 이런 심각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후천성 면역 결핍증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뭐죠? 바로 HIV, 이 에이즈 바이러스. 누구만 공격한다. 보조 T 림프구만 공격해서 저번에 우리 면역 시간에 배웠죠? 보조 T 림프구가 얼마나 중요한 통신병인지. 얘가 먼저 인식을 해서 항체도 만들게 하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독성 T림프도 활성화시키고 얘가 중간에서 다 통신병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조 T림프구만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감기 걸려서 죽고 그냥 우리 균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주변에 세균이 엄청 많은데 그냥 일반적인 그런 세균들의 어떻게 보면 오염돼서 그냥 죽는 겁니다. 끔찍하죠. 이게 활성화되면 이런 끔찍한 현상. 근데 그래서 요 에이즈가 요새는 다양한 치료제들이 나와서 복합적으로 물론 치료를 한다고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에이즈 바이러스의 특성상 잠복기가 굉장히 깁니다. 어떤 거는 죽을 때까지 잠복기도 있고요. 어떤 거는 또 금방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만 잠복기가 꽤 길어요. 걔가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그게 근데 왜 나오는지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바이러스가 막 활발하게 증식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어쨌든 이런 에이즈 바이러스. 그래서 에이즈 바이러스는 뭐 다양한 증세를 인해서 죽습니다. 왜? 일단 뭐가 약해졌기 때문에.
우리 군대 체제가, 통신병이, 모든 그 군대 체제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요 HIV 바이러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이렇게 겉에 막이 따로 있고요. RNA로 이루어진 얘는 바이러스입니다. 거기다가 얘는 RT 엔자임이라고 해서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지라고 해가지고 역전사 효소가 있습니다. 얘는 특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효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얘도 기본적인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다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습니까? 헬퍼 T셀만 공격하는 겁니다. 헬퍼 T셀만 공격을 하는데 걔가 들어가기 위해서 CD4 리셉터 이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CD4 리셉터 요 예, HIV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헬퍼 헬퍼 T셀에 있는 리셉터입니다. 걔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HIV 바이러스가 그 녀석만 인식해서 주의! 그래서 얘가 세포막과 함께 융합이 돼버리죠. 그래서 융합이 돼버리면 뭐 자세한 과정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융합이 저런 식으로 되면 이게 세포막 융합이 돼버리면 네, 요게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RNA와 이 유전자가 침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 RNA가 침투하는 거예요. 그럼 이 RNA가 여기 뭐가 붙어 있었어요?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지. 그래서 요게 역전사 효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RNA를 DNA로 역전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사를 이런 식으로 이미 세포에 있는 도구로 인해서 DNA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DNA를 만들까요? 그렇습니다. 얘가 이제 이 보조 T세포 안에 있는 핵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가서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T세포 안에 있는 대로 참 이게 진짜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래서 핵공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핵과 융합 이게 융합되기 위해서 이 효소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자르는 효소예요. 정확하게 그 부분을 또 잘라서 융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있으면 그냥 잠복기예요. 이 잠복기가 HIV는 굉장히 길 수도 있고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게 약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 복제가 시작하면서 mRNA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이 mRNA 이거 배웠었죠. 이거는 우리 나중에 생투에서도 배우는 내용이지만 리보솜으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단백질이 형성이 되면서 이 단백질이 수없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얘네들이 빠져나갈 준비를 하게 되면 이때서부터는 정말 끔찍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하나씩 하나씩 세포 표면에 붙어서 저 표면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HIV 바이러스의 표면으로 이제 볼록 튀어나와서 그래서 이제 결국 DNA도 나오고 그 DNA가 다시 역전사 효소나 이거는 이제 리보솜에서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필요한 단백질이. 그래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고 유전 물질까지 포함을 시켜서 걔가 이제 조합이 돼서 쟤네들도 이제 분리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조치역이 어떻게 보면 동그랗게 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오기 시작해서 수없이 나오기 시작하면 보조 T 림프군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균이 와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2차 면역도 안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2차 방어도 못 일어나는 이런 끔찍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 질환, 우리 면역 관련 질환 마지막
우리 알레르기입니다. 이 알레르기는 여러분도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아토피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런 현상들입니다. 뭐냐 하면 무해한, 원래 면역계가 물론 아주 무해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무해한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어떤 사람들은 복숭아 먹어도 복숭아 알레르기 있죠. 그래서 음식물인데 복숭아 그 가루 같은 거, 매실 알레르기 같은 경우도, 매실? 메밀 같은 것도 많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음식물, 꽃가루, 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진드기 이런 것들은 물론 근데 이런 애들도 어떤 사람들은 별로 알레르기까지 과민하게 반응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과민하게 이제 반응하게 되면 주르륵이 나고 콧물 나고 눈물 나고 천식하는 저도 하도 이 꽃가루 많이 날릴 때 너무 눈이 간지럽고 맨날 비염 현상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한번 이비인후과에서 한번 뭐에 과연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지가 검사를 해봤는 적이 있었는데 등판에다가 막 진짜 하나씩 찍어보거든요. 근데 완전히 등판이 거의 다 빨개져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알레르기에 과민해요. 그렇지만 또 되게 다행인 것은 제가 또 아토피는 없어요. 그래서 아토피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현상들. 그래서 과민한, 어떻게 보면 무해한 항원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게 알레르기의 현상이고요. 그래서 되게 빨개지는 건 다 이거는 염증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히스타민과 관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또 영상을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알러지 발음입니다. 이게 지금 꽃가루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꽃가루가 우리 코로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이제 T셀이 얘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헬퍼 T셀일 가능성이 있는데 얘가 인식을 하게 되면 또 이런 이거와 관련된 항체가 나옵니다. 이게 항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까지 종류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얘가 어디에 붙냐면 이게 이제 알러지 반응은요 비만세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세포의 결과가 딱 붙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또 나오면 비만세포에서 저기 왔네라는 걸 인식을 하면서 엄청난 화학 물질을 뿌리는데 이게 바로 히스타민 보이시죠? 그래서 히스타민 물질이 확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히스타민이 결국 저번에 배웠죠? 염증 반응 어떻게 됩니까? 히스타민 되면 그죠? 얘는 근데 이게 항히스타민제입니다. 결국은 히스타민과 결합하는 리셉터에 약이 붙는 거. 우리 항히스타민제 많이 약 먹어보셨어요. 저도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 먹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저기 침입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방어작용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장단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히스타민이 오게 되면 어떤 현상? 우리 염증 반응 다시 복습해볼까요? 그죠? 혈관벽이 넓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뭐가 기어나오죠? 호중구 같은 백혈구이 기어나와서 먹는 식세포 작용도 일어나고 그래서 활발하게 적을 처치하는 이런 작용이 있는데 이런 히스타민으로 근데 히스타민이 과다 분출이 되면 그쪽 지역이 완전히 붉어지고 온도가 높아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알러지 반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면역 관련 질환도 우리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방어작용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고요. 우리 이번에는 이제 예방접종 여러분들도 많이 맞아봤을 겁니다. 그래서 요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제가 이제 간단히 어느 정도 내용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질병예방센터 홈페이지를 한번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하셔서 다양한 우리 적정한 어떻게 보면 예방 접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어떤 백신이 있는지 그래서 이것들 한번 잘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도 어떤 백신에 맞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여행 가게 되면 여행 갔을 땐 또 어떤 백신을 미리 맞는 게 어느 지역 갔을 땐 또 어떤 백신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조사를 해보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출석 체킹이자 여러분들 활동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네, 이제 조만간 정말 여러분들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고요. 우리 오프라인으로 뵐 때까지 또 건강하게
우리 잘 몸 관리하시고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